이번 코너는 본방송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회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MBC 디지털 웹 예능 돈플릭스를 연출한 한종빈 PD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돈플릭스 시즌2를 주목해 봅니다. 연예계에 소문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찐팬 개그맨 정용돈과 일명 서프라이즈의 걔네들 손윤상, 김하영, 박재현 배우가 펼치는 MBC 디지털 웹 예능 돈플릭스. 지난 1월 첫 선을 보인 시즌1에서는 배우 3인의 생애 최초 팬미팅과 서프라이즈에서 방영된 이야기를 실제로 검증해보는 프로젝트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지난 6월 28일 새롭게 돌아온 시즌2에서는 서프라이즈 배우들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 영화 제작기를 담아냈는데요. 시나리오는 제가 지금 쓰고 있고요. 여러 배우분들도 제가 직접 섭외를 할 거고요. 예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진짜?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거야. 왜냐면 나는 너무 이미지가 굳혀져 있고. 자, 감독님, 자 나와주시죠.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개그맨 박성광 씨였습니다. 울컥하게 할 수 있는 음악 감독님을. 제작비 없어가지고 저희 섭외한 거예요? 가수 어느 분이 악동 뮤지션의 수현이 정은 다비치 아유 태연 오마이걸 그렇게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예술의 선배님.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카메라 액션. 영화 준비 과정부터 촬영까지 전 제작 과정을 예능 형식으로 전하는가 하면 많은 이들의 힘을 모아 탄생한 단편 영화 끈을 공개했습니다. 네, 한종빈 PD 정말 숨가쁜 시간을 달려왔을 것 같은데요. 네. 소회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메인 PD로 입봉하는 작품이라서 정말 정신없이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웹 예능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예능 프로그램보다는 팀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할 일도 되게 많고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숨가쁘게 제작을 해와서 아직도 사실은 끝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내일도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딱 그런 상황이네요. 네. 입봉작이다 보니까 정말 더욱더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돈플릭스 시즌2 위원들은 어떻게 시청했을까요? 기획 의도와 목표가 굉장히 명확했던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배우들이 이제 재현 배우라는 어떤 편견에 갇혀 있고 그런 편견을 깨고자 연기에 도전하는 그런 진지한 과정을 담았는데요. 사실 어떤 영화 제작기라는 플롯에만 이제 집중을 한다면 지난해 이제 웹 예능으로 선보였던 그 진발의 병화 자문행 시리즈가 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 시리즈가 일단 페이크 다큐 같은 느낌으로 좀 이렇게 재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시리즈에서는 정말 그 배우들의 현실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재미도 있으면서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고요. 그 이순재 씨가 또 그런 지적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작업할 때 가서 틀렸어? 그 무슨 얘기라고 다시 해봐. 이런 소리 별로 안 들어봤어요. 맞아. 항상 빨리빨리. 카트. 오케이. 하나 큐. 여기 열심히 해서 제대로 하고. 그렇게 펴놓는 거 아니냐 이거야. 화내는 거 했고 말이야. 지금 현재 연기를 하고 있는 어떤 주어진 조건, 그런 거시적 시선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봐서요. 전체적으로 좋게 봤습니다. 네.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이 돈플릭스의 두 시즌 모두 이 서프라이즈 배우들을 향한 이 제작진과 정현돈 씨의 진정성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각 시즌의 접근 방식은 서로 다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이 시즌 1 같은 경우는 맞아요. 이 서프라이즈 이 배우들에 대해서 약간 응원하는 의미가 강했다고 한다면은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이분들이 좀 더 성장하고 이제 기존으로부터 좀 탈출하고 또 이제 어떤 또 압박을 받는 그런 접근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즌 1과 그 차별화되면서 꼭 필요했었던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손윤상, 김하영, 박재현 이 세 배우가 도전을 하면서 겪는 어떤 여러 가지 고충이나 고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다뤘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거보다는 영화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가져간 게 아닐까. 결과적으로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약간 목표와는 살짝 어긋난 결과가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네, 한종빈 PD 여러 감상평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와, 이거 되게 민망하네요. 제가 포커페이스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네요. 사실 제가 서프라이즈 PD로
연기로 있으면서 그들의 어떤 연기에 대한 진정성, 연기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편견 이런 걸 주면서 보면서 기획했던 프로그램들이 돈플릭스였어요. 그래서 좀 좋게 말씀해줬던 부분들이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이제 아무래도 영화 만드는 시즌 2에서는 사실 그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저희를 편견 없이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제3자 영화 감독님들의 입에서 고착화된 연기에 대한 지적을 받고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구분 짓는 게 좀 웃기긴 웃기지만 영화는 압축되고 응축된 거잖아요. 조금 호흡이 깊다라고 얘기하나? 이쪽 연기는. 저희는 그럼 TV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인 척하는구나라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연의 위치에서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원들은 시즌2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궁금했나요? 기획부터 뭐 진행 섭외 같은 부분에서 이제 정영돈 씨가 굉장히 정면에 나섰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끄는 정말 주역으로서 정영돈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의 강점이 있다면 여기서 자랑을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본인의 프로그램이고 정말 좋아하는 본인 배우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기획들을 가지고 오셨고 다 아시겠지만 무한도전 뭐 가요제나 이렇게 본인의 창의력을 발휘를 하는 프로그램에서 실력을 100% 발휘하는 연예인이라고 제가 믿고 있었고 19년 방송 생활 중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프로그램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귀찮게 굴었어요. 박성광 씨한테도 계속 전화하고 육종환 씨가 이 OST를 만들기 위해서 노래를 한 10번 정도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전화해서 이 곡 어때요? 싫어. 이 곡 어때요? 아니 이걸로 부족해. 이유도 딱히 말 안 해준대요. 그냥 느낌이 아니야. 느낌이 아니라고요? 그래, 이거 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정영돈 씨의 강점은 진정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영돈 씨의 그 기획력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이 또 시나리오 작가로서 또 다른 도전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그 고민을 하고 제작을 하는지 이런 과정도 굉장히 궁금했었고 다양한 관전 포인트를 보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가 짧게 끝났는지 PD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 PD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시청자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한 부분이에요. 정영돈 씨도 초보 작가로서 본인이 부딪혔던 어떤 갈등과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 대본을 뒤에서부터 봐, 너는? 앞에서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길다. 최대한 줄인 건데? 혼자 글은 많이 써봤지만 이렇게 이제 영상화되는 건 처음이라 조금씩 지워나가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난 하여튼 뭐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갈등하고 그것도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들이나 개그맨 박성광 씨가 이제 개그맨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정말 진지하게 영화 감독으로서 이렇게 작품에 임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카메라로 담아서 정말 예능으로 내보내면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 재밌고 했는데 이제 오해라는 한 장면 에피소드 안에서 이야기를 진행했어야 했고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이걸 다 담아내야 하다 보니까 모두의 도전을 병렬적으로 이렇게 다 소개를 해버리면 배우들의 어떤 성장이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눈물을 머금고 냈던 너무 아쉽네요. 좀 길게 봤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사실 이제 허락된 이제 방송 회차나 시간, 제작비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실 하시고 싶었던 것들, 담아내고 싶었던 것들에 비해서는 좀 환경이 그렇게 썩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정작 모셔온 게스트들을 보면 굉장히 또 쉽게 모셔오기는 어려운 분들을 또 이제 모셔왔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신기했거든요. 섭외 비하인드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PD들이 뭔가 이렇게 출연자들한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섭외 전화를 한다는 건 정말 곤욕스러운 일이거든요. 정말 몇 번을 망설이다가 이제 전화를 드렸죠.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섭외 리스트 한 20위까지 제가 농담 안 하고 어차피 깔 거야 이런 생각에 1번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유진생을 했는데 너무 한 번에 흔쾌히 좀 독특한 멤버잖아요. 작가라든가 감독이라든가 또 배우라든가 그래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죠. 아 그래 엄마와 딸 얘기 같으면은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프라이즈를 너무 좋아해요. 저희. 선배님이요? 저희 일요일 11시면은 저희 다 같이 모여서 보는. 한동안 좀 멍했었어요. 이거 너무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꿈인가? 진짜로 이분들이 도와주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또 제한된 회차 안에서 OST 부분의 비중이 좀 많이 커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화제성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이셨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약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전략이었습니다. 네, 전략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어요. 연기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미 연기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좀 요청을 해왔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황의 연기를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영화에서 제 역량을 잘 보여주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본인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힘들게 모신 이순희 선생님 모녀의 어떤 OST 비하인드와 그리고 가사 자체가 대본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에 많이 없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좀 연결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분량이 좀 늘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돈플릭스 시즌 2의 결과물이죠. 영화 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밥 좀 잘 챙겨 먹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하든가. 네 아빠잖아. 미안해 딸. 별게 다 미안하네. 어디 남의 귀한 아들을 속여서 결혼을 해. 애도 못 낳는 것이. 서로 기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 엄마와 딸, 나아가 가족 간의 세심한 관계를 끈이라는 매개체로 표현한 단편 영화가 공개가 됐는데요. 영화를 본 주변 반응들이 어땠나요? 사실 뭐 되게 놀라셨어요. 정영돈 씨가 그분을 쓰고 박성광 씨가 연출했으니까 당연히 뭐 갈갈이 뱀이가 드라큘라 같은 걸 좀 기대를 하시고 봤는데 너무 어두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슬픔이 훅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슬펐다는 반응은 좀 그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죠. 네. 그렇다면 위원들은 영화 끈 어떻게 봤을까요? 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비극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자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설정들을 한꺼번에 몰아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느끼기도 했는데 이 작품이 사실은 단편 영화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에 좀 더 주목을 한다면 이게 단순히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어떤 가족의 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설정으로서 이 작품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은 이제 하영의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하이라이트 씬이 있잖아요. 우리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지쳤어요. 조금만 더 엄마로 살다가 당신 따라갈게요. 미안해요. 내리막길에서 그 엄마의 뒷모습을 비춰주는데 무언가를 이렇게 밀고 있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더 무거운 것이 엄마의 등을 떠밀고 있다라는 어떤 그 현실의 무게가 굉장히 느껴져가지고 인상적이었고 극본하고 연출이 되게 좀 잘 조화가 된 그런 명장면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정영돈 씨가 본인의 어떤 개인적 경험, 실제로 좀 아프신 어머님을 간병하고 했던 본인의 어떤 개인사적 경험을 녹여서 만든 작품이에요, 이게. 형이 그때 얘기했잖아. 이거 우리 엄마 얘기야. 엄마 아프고. 아빠의 역할이요. 아빠가 엄마지. 좀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둡다면 어두울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너무 어둡지 않느냐, 너무 이렇게 한 가정이 이런 식으로 불행이 많이 이렇게 벌어진다고라고 반문을 했었는데 정작 이제 그걸 실제로 겪었던 정영돈 씨 입장에서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위에 박성광 감독의 어떤 배우들의 연기력을 어떻게 하면 돋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미장센을 굉장히 꼼꼼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촬영을 했고 이제 그 결과물이 작가적인 의도와 연출 의도가 잘 만났기 때문에 좋은 장면이 탄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좀 이제 좀 초반 3분의 2 정도는 약간 우리가 어서 많이 봤었던 어떤 그런 갈등 구도들이 가다가 나머지 3분의 1에서 이제 영화의 핵심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약간 좀 급발진? 그런 부분에 약간 아쉬움이 있긴 했었고 오프닝에서 되게 손윤상 배우가 이제 누워있는데 얼굴 클로즈업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세봤어요. 그 롱테이크로 54초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예, 1분이 조금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긴 롱테이크를 들어갔는데 김하윤 배우도 보니까는 한 17초 정도의 그 롱테이크가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분석을 많이 표정 연기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인지 박성광 감독의 어떤 작가적 야심이란 것들이 많이 개입된 것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박성광 감독이 딱 하나 고집을 부렸던 게 있어요. 대사를 많이 줄여야겠다. 대사를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가장 최소의 대사로 최대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 서프라이즈 배우들의 연기력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그래서 표정으로만 연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커트도 굉장히 최소화해서 그 감정을 한 번에 담아낼 수 있게끔 연출을 하려고 했던 게 박성광 감독의 연출 의도였죠. 김하영 씨라든지 손윤상 배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보여준 그런 역할을 맡았고 그런 연기를 보여줬는데 박재현 배우는 조금 많이 손해를 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에서 자고 온다 하지 않았어? 친구 아버지가 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 누구? 너 모르는 사람이야. 비밀번호 뭐야? 야, 비밀번호는 말 그대로 비밀번호야. 내가 그걸 너한테 왜 알려주냐? 혹시 역할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거나 뭐 이런 반응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재현 배우는 굉장히 이거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잘 살리기 정말 잘 살리셨어요. 잘 살리셨죠. 굉장히 얄밉게 잘 살리셨고 가장 큰 불만은 손윤상 배우가 불만이 너무 정말로 왜냐하면 이제 사실 배우라면 누구나 멋지게 대사하고 싶고 멋지게 이렇게 동작을 선보이고 싶고 한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 역할을 이제 맡다 보니까 굉장히 충격이 컸었죠. 대사가 없다. 하여튼 충격이었고 좋게 막 포장을 하려고 한 이게 완전 다 풀어지는 느낌이야. 되게 하기 싫었어 진짜. 그럼 그에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딱 그러더라고. 연기자들의 감정이 한번 잡혔을 때 확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거부터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시끄러운 데서 감정 잡게 가만 집중 좀 조용히 또 전세대들이 조용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때 내가 좀 녹아났어요. 근데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의 호흡이 되게 슬펐어.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 왜 이렇게 역할을 나눠가지고 이거 싫다고 했었지? 본인도 굉장히 반성을 하시고 그 뒤부터는 정말로 이제 촬영 회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회차 동안에는 정말 환자처럼 사셨던 것 같아요. 거의 곡기도 다 끊으시고 실제로 이제 배가 고픈 상황에서 어떤 눈빛이 나올까 뭐 이런 걸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배우로서 가장 크게 성장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손윤상 배우를 꼽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고 또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준 작품이다 보니까 이 영화를 좀 빛을 보게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처럼 굉장히 큰 프리미어가 조건이 되는 어떤 그런 영화제에는 좀 출품이 힘들겠지만 그 조건이 부합하는 영화제들을 지금 쭉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출품을 해서 배우분들이나 감독, 스태프들이 뭔가 상을 받을 수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한 PD로서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출품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품이 돼서 좋은 결과까지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정말 좋겠네요. 네. 그 말씀해 주셨듯이 시즌 1, 2까지는 좀
서프라이즈 전 PD의 약간 부채감이 있었던 그런 아이템이었다면은 혹시 시즌 3나 시즌 4로 갔을 때는 좀 더 다양한 정말 돈플릭스라는 이름에 맞게 정영돈 씨를 중심에 놓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기획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시즌 2가 막 끝난 상황이라 3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뭐 다큐멘터리 예능, 뭐 영화 가 담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좀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은 언제든지 있고요. 뭐 정영돈 씨가 갑이기 때문에 그의 연락을 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영화 끈 좀 심야 시간대에 나가서 많은 분들이 좀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분들이 영화를 좀 보시고 이 새 배우분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하나의 배우로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배우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또 느껴집니다. 영화 끈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길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는 물론 가슴 따뜻한 감동까지 안겨준 돈플릭스 시즌2. 시즌3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돈플릭스만의 독창적인 시도가 돋보이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다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